want you when she walks. She's giving me these feelings that I've never felt before. But 자, 안녕하세요. 두자왕 채널의 두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4편인가요? 3편입니다. 자, 1부 안 보시고 온 분들은 1부. 코인과 화폐. 비교 분석한 거. 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나? 그 영상, 짧은 영상과 길게 설명한 영상 두 가지 섹션이 있으니까 원하는 거 보고 오시고요. 이것은 2부에 3편인가 4편입니다, 여러분. 2부 1편부터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도요, 2부는 이제 코인과 금을 비교한 겁니다. 과연 코인, 금, 누가 더 가치가 높을까? 짧은 영상 제가 미리 촬영을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거 바쁘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이건 긴 영상에 3편인가 4편째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투자왕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개인적 견해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량이 많아지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량이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금은 육체 노동력이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고요. 가상화폐는 지식의 노동력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시간의 정제된 노동력을 가상화폐 X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금 채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잘 설명하는 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지폐를 태우고 있죠? 지폐를 태우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지폐가 이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를 이제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금 채굴의 노동력을 계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려면 예전에는 화폐가 1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화폐가 1000개라면 그럼 10배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금 채굴의 노동력을 계산을 해야 그 노동력만큼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가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 한 명이 하루에 1g을 캤다면 지금 현대시대 2000년도 21세기에 사람 한 명이 금을 만약에 100g을 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력이 100배 증가했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금을 예전에 200년 전에는 1g밖에 못 팠지만 지금 100g을 파낼 수 있잖아요. 그럼 생산력이 100배 증가를 했는데 화폐 가치가 100배 뛰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럼 화폐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금을 하루에 1g밖에 못 캤지만 지금 하루에 100g을 캔다. 그럼 화폐가 100배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만약에 금을 캐는 일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화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많아졌다 해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예. 그 어려운 그 느낌이 바로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금 채굴의 노동력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금 1g, 예전에는 1800년도에는 금 1g을 사람 한 명이 캤다라고 하면 지금은 2021년이죠. 금 1g을 캐기 위해서는 그냥 기계가 1분 동안만 땅을 파면 돼요. 그럼 그 둘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기계를 개발한 사람의 노동력을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할 것이며 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노동력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사람이 조립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기계를 운송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운송 비용부터 계산하기 엄청 어려워진 시대라는 겁니다. 21세기가.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빵 2조각이랑 베이컨 한 덩이를 주면 금 1g을 갖고 왔던 시절인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만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아무리 낮아져도 정부가 돈을 찍어내도 그럼 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무패신화라고 하죠. 금과 부동산의 무패신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노노노.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으로 금을 더 이상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은행들도 이제 금을 더 이상 많이 보유하는 걸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좀 어렵지만 이건 어려운 영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00년대 금채굴과 2020년대 금채굴의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노동력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채광 기술 및 채광 기구의
발전으로 인해 필요 노동력이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딩은 달라요. 완벽하게 정제가 가능한 게 이 특수한 코딩이라는 세계입니다. 그게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보통 프로그래밍 생소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근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류가 난다. 에러가 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즉, 오류나 에러가 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잘 이렇게 오류 없이 에러 없이 돌아가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오류를 다 해결하는 데만 들어가는 시간이 1000시간, 2000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없이 오류를 다 해결하고 완벽하게 그 오류가 다 잡혔을 때 그거를 대중들한테 내놓거나 아니면 깃허브에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제든지 오류 없이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상태. 정제된 상태. 그래서 가상화폐는 그런 지적 노동력을 이제 1000시간 정제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인플레이션의 관점으로만 금 가상화폐를 본다면 오류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왜냐? 금은 계산하기가 어렵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둘의 관점으로만 보면 오류가 있다. 자, 우선 생산가치가 없거나 적은 금 자산과 가상화폐, 생산가치가 있는 자산의 차이. 딱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또 복잡해지는데, 금을 그냥 땅에다 이렇게 심어두면 금에서 또 금나무가 자라갖고 금이 열리나요? 생산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을 그냥 내 금고에 넣어두면 아무것도 얘가 창출해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반도체에 들어가야지 영원히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서 전기를 계속 아껴주잖아요. 에너지 효율력을 증폭시켜주죠. 노동력의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전기를 10분의 1만 이제 소비를 하면서 더 높은 효율을 내는 곳에 금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지만 생산을 해낸다라는 거죠. 가치를. 근데 보통 금은 금바로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생산 가치가 있어요. 그냥.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표면 가격이 오르는 것, 그리고 둘 다 적용된다면 같이 올라야겠지만 노동력을 생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냥 고정된 자산의 가치에 이제 지폐가 많아지니까, 만약에 제가 물컵을 갖고 있어요. 이 물컵이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전 세계의 달러가 10배가 많아졌어요. 그럼 이 1000원이 10,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제가 단일 금이라든가 가상화폐를 봤을 때 만약에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반영을 하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노동력이 있다면 계산하기가 조금 난해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금을 해칭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가상화폐가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 해칭도 할 수 있고 생산 가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네요. 그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She will never know that I love her so well. She's with somebody else and 자,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지루하시죠? 저도 되게 지루한데 하나 더 남았네요. 네,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요, 지적 노동력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1000시간에 정제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을 프로그래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프로그래머의 1000시간에 엄청 열심히 일한 그 결과물을 가상화폐 코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사람이 1000시간 일하는 그 코인 하나를 여러분은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금 한 덩이를 갖고 싶으세요? 금 한 덩이는 생산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을 1000시간 제가 고용할 수 있다면 생산해내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금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으로서도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금보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팩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금 없이도 살 수 있죠. 물론 욕심이 있다면 금을 더 갖고 싶어 하겠죠. 자,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릇과 변치 않는 단일 원소인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금의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석유도 생겼고요.
뭐 태양광, 원자력도 생겼고 이제 에너지로서의 금의 그런 효율력을 높이는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요새는 수소 에너지도 많죠. 그냥 물을 넣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굴러갑니다. 자,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노동력의 연산을 돕는 컴퓨터, CPU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 인터넷. 그 인터넷에 매장과도 같은데 웹사이트.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트가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세상의 내 매장, 유튜브 매장.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고 막 수리하고 건물을 짓고 내 매장 사이트를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지적 노동력. 이 사람을 1000시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의 슈퍼컴퓨터 서버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천조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즉,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40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을 과연 유튜브는 어떻게 무료로 우리들한테 서비스를 하는가? 여러분, 무료가 아닙니다. 유튜브가 내고 있는 금액이 1년에 수조 원씩이라고 보면 돼요. 슈퍼컴퓨터에 쓰는 돈이. 이 영상을 100년 동안 저장한다고 하거든요. 그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를 사는 데만 수천조, 아니, 수천조는 좀 오바고요.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씁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무료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고 유튜브가 무료인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 원씩의 컴퓨터 비용, 서버 비용, 통신 비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비트코인은 무료로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 기술이 그걸 무료로 만들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줄여서 만든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슈퍼컴퓨터는 1000배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든 그 블록체인 기술은 1000배 저렴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은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가상화폐는요, 비트코인 기능 플러스 금융, 부동산,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 세계 금융산업의 모든 비용, 금융지주회사들의 비용과 가치 창출. 대표적으로 신한금융지주그룹 있죠? 5조 원씩의 비용을 냅니다. 비용이요. 걔들이 쓰는 돈이 5조라는 겁니다. 그 회사가.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걸 무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신한금융지주만 있나요? 우리 금융지주도 있고요. KB 국민 금융지주도 있고, 금융지주 회사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지주 회사들의 모든 그 일들을 이더리움 가상화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500조, 5천조가 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수천조의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들어가는 인건비며 뭐며 이 신한금융지주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쓰는 돈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의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이었습니다.